주말 아침부터 한 가게 앞에 행렬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줄을 서게 만드는 힘, 바로 이것이 복권 명당의 위력입니다. 1등 당첨자만 무려 39번이나 나왔다는데요. 혹시나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란 희망으로 오늘도 손님들은 지갑을 엽니다. 대박의 꿈만큼 복권 출력기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자, 자동으로 하실 분은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 복권 손님은 몇 명이나 될까요? 주 초에는 보통 한 3,000명, 4,000명. 주말에는 한 5,000~6,00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기를 뭐 많이 좀 넣어달라고 그러시고, 뭐 어떤 분들은 기계 잡고 기도 한번 하자는 분도 계시고, 뭐 소남 잡아달라, 악수해달라, 뭐 그런 부탁하시는데 들어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간절하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여기가 전국에서 1등이 제일 많이 나온 데다가 뭐 풍수지리적으로 좋다고 해서 저도 매주 오는데 그냥 크게 욕심 안 해서 3등이라도 돼서 밥이라도 한번 사면 좋겠네요. 왜 사신 거예요, 복권? 혹시나 알 수가 있나. 노후 자금이 좋지. 아, 노후 자금으로 하신 거예요? 예. 또 뭐시라고? 세계일주도 하고 그래. 빚도 갚고 빚 있어? 네. 빚 갚으면 되고. 나는 세계 일주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여행. 되면 조금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조금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쪽으로. 로또를 사는 이유도 각양각색. 복권 판매율은 해마다 증가해 약 4조 3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복권을 구입하는데요. 저는 한 2, 3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게임만 사요. 좀 기부를 하고 싶은 곳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일단은 지금 저희 집에 들어가는 빚을 갚는데 좀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당까지 찾아가며 로또를 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 때문이 아닐까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정선군. 수려한 자연 환경도 유명하지만 정선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카지노 도박장이죠. 역전에서 담소 중이신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매주 산다니까 5,000원. 하루도 안 굴러. 왜 사시는 거예요? 어? 왜 사시는 거예요? 왜 사냐고. 내가 한번 지어보려고 사는 거지. 팔자고 치잖아. 혹시 알아? 오늘 또 이거 가져왔잖아. 사신 거예요? 이거 좀 번호. 한 5,000원짜리 한 장을 샀는데 네. 이번에 당첨된 게 이 번호야. 우리는 카지노 노름쟁이거든. 어르신 카지노 가세요? 그렇지. 집은 서울이고 거주지는 여기고 주업이 카지노 가서 카지노 다니는 게 주업이야. 나이가 80인데 10년 했어. 10년.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또 적게는 몇억, 몇천. 전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한 30명 와. 하루에 함께 먹고. 점심시간이 되자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두 무료급식을 타기 위해 찾아온 카지노 노숙자들입니다. 대부분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이들인데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무료급식이 없을 땐 굶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녁도 또 와서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저녁은 없어요. 저녁은 안 줘. 하루에 한 끼 점심만. 그럼 저녁은 어떻게 드세요? 분모요. 분모. 이들에게 남은 건 굶주림과 후회뿐입니다. 여기서 죽어도 자식들이 장례를 안 모셔. 가족 한 번 못 살게 만들었는데
어떤 자식이 아버지라고 시신 수술에다가 장에 쳐갔어. 그런데요. 여느 때라면 북적이던 마을이지만 코로나19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한산해진 거리.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버스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이 버스의 주인은 방은근 목사님이십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도박 피해자들이 이제 급하게 끼니를 때우고 컵라면이나 토스트, 계란 등을 통해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사비를 털어 몇 년째 빵과 달걀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처지를 비관해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복권도 많이 하시나요? 몇 억, 수십억 잃은 사람이 그 로또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어떤 실패를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으로 이 카지노 와서 돈 잃은 사람들은 꼭 필수적으로 가는 것이 로또 판매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단계가 복권 판매점으로 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목사님의 안내로 마을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옛날에 탄광이었습니다. 탄광이고 여기 있는 차들은 모두 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그 전당포에 잡혀진. 여기 있는 차들이요 지금? 예. 그럼 이 차도 지금 값비싼 외제 승용차인데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걸까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것이 아직도 대출을 갚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봐. 어머. 이렇게. 어머, 저 몰랐습니다. 차들이 이래. 아니 전 지금 부딪히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이 차의 주인분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조차 여기에 맡겨놓고 정말 배수진을 친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와서 저한테 귀양 차비를 달라든지 이제 밥값을 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주머니에 있는 10원짜리 하나도 모두 털린다는 카지노 도박장. 그래서일까요? 마을 곳곳엔 전당사들이 즐비합니다. 카지노 휴장으로 갈 곳을 잃은 중독자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점심에 무료 급식을 드시던 최주호 할아버지입니다. 복권 판매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요즘엔 카지노 대신 복권 구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로또 나올 때부터 나 이거 샀어. 그전에 사업할 때는 보통 50만 원, 100만 원 막 샀다고. 그 이 돈을 얼마나 벌었겠냐. 엄청 벌었지. 이게 맞으면 내가 10% 준다. 일단 나오. 맞으면 10% 주실 거예요. 그래, 행여나 알아 또? 진짜 주셔야 돼요. 그래, 줘. 이거 온몸만 가져가. 경쾌해진 발걸음. 마음만은 벌써 1등 당첨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도박. 복권도 그런 존재일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로또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좀 재밌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복권 구매자들에게 구입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보상하겠다며 방금 산 복권을 팔도록 제안해봤습니다. 얼마나치 사셨어요? 2만 원씩 만약에 저희가 4만 원에 파시라고 하시면 파시겠어요? 안 팔죠. 두 배나 더 드리는 거잖아요. 예, 주도 안 파는 거죠. 왜 안 파세요? 그치, 내가 선택한 번호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파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돈이 2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만약에 저희가 2배인 5만 원에 파시라고 하시면 파시겠어요? 아니요.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그러니까
저는 안 파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저는 안 팔려요. 혹시 한 장만 파시라고 해도 안 파시겠어요? 저는 절대 팔 생각이 없어요. 절대 파실 네.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안 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2배 금액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별한 심리작용 때문인데요. 당장의 이익보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후회 회피 본능. 어쩌면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6개의 번호를 향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도전들. 그러나 1등이 될 확률은 무려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수치는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2배 더 낮고 욕조에 넘어져 죽을 확률보다는 약 10배나 더 희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무모한 도전에 나섭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사람들,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이분은 로또 분석가이십니다. 전체 45개 번호 중에 미출수에 해당하지 않는 10주 이내에 있는 번호 중에 당첨 번호가 모두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다. 하지만 미출수에서도 인터넷에서 로또 분석 무료 강의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당첨된 로또 번호들의 패턴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확률을 좁혀나간다고 합니다. 로또 분석, 정말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직접 이렇게 뵙게 되니까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왠지 악수만으로 좋은 기운을 받는 듯한 이 묘한 느낌은 뭘까요? 네. 나만의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기법은 예를 들어 1번이 당첨 번호로 나온 지 10주째 안 나오고 있다. 그 뒤로 이러는 것을 바로 이제 그 나오고 있지 않은 번호 미출수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출수. 예. 5주 10주 이내에서 6개 번호 중에 대부분 4개 이상은 평균적으로 계속 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때도 나름의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분석가님. 사실 이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행정자료 발급 서비스를 개발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싶어 시작했다는 로또 분석. 완전 정복이 가능할까요? 혹시 저에게 여태까지 쌓아온 통계를 토대로 번호를 몇 개를 한번 추천을 좀 해주실 수도 있나요? 네. 예, 제가 요 근래에 예상해서 나왔던 번호들인데 예, 주로 이 안에서 번호들이 좀 나오니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 귀한 자료를. 예. 감사합니다. 예. 절대 로또 분석이 맞는 건 아니고 로또 분석으로 1등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가 좀 적적하지 않을 것 같네요. 뭔가. 그런데 절대 많이 사지 마십시오. 네네. 예, 과도하게 몰입하셔도 안 됩니다. 과몰입 금지. 많이 사지 감사합니다. 마시고요. 네. 그동안 분석한 자료들을 제게 주셨는데요. 괜히 자료만 받았는데도 든든한 것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곧바로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분석가님이 주신 자료에 언급된 숫자 중 저의 감을 믿고 제 마음대로 6개를 골라봤습니다. 로또야, 너만 믿는다. 그런데 워낙 낮은 당첨 확률 때문에 로또 추천 방송에 대한 조작 의혹이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추천 방송에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래서 다큐잇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4시간 전 추첨기 보관 창고에 문이 열립니다. 봉인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자물쇠 번호를 확인합니다. 봉인번호 4602. 네, 4602 맞습니다. 추첨 방송 관계자분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 입회하에서만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다음에 같이 봉인을 하고 열 때도 아무도 여기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확인 작업 후 드디어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온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21.9도에 49%입니다. 온도와 습도 관리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볼이 폴리우레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기라고 이제 습도가 많이 돼 있을 때 혹시 공의 변형이 오게 되면 이제 공이 동그래야 되는데 혹시라도 찌그러지거나 부풀어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습도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잖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혹시라도 추첨에 당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위험 요소도 원천 봉쇄. 뭔가 007 작전을 보는 기분인데요. 추첨기는 투명 유리로 제작된 프랑스 제품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스튜디오에는 총 3대의 추첨기가 비치되는데요. 다음은 검은 박스들을 체크합니다. 지금 검사하시는 게 무슨 박스예요? 이게 추첨 볼 세트입니다. 볼 세트. 그러니까 저기 볼 세트가 5개 있는데요. 추첨 사용 전에 이제 지금 지난주에 봉인한 거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공 세트 하나에 추첨 공 세트 5개. 모두 꽁꽁 봉인된 상태입니다. 먼저 테스트 공 45개를 추첨기 안에 넣는데요. 추첨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생방송 시간에 맞춰 1분 이내에 공이 출구로 나와야 합격입니다. 공을 섞는 방식은 에어믹싱이란 방법인데요. 강력한 바람에 의해 공이 빠르게 섞이도록 합니다. 우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죠.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45번, 10번, 2번, 17번, 38번, 24번, 보너스 볼 19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59초입니다. 정상 작동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1번 폴세트 봉인 번호 다음은 생방송에 사용될 추첨공들을 확인할 차례. 4610번입니다. 경찰관의 입회하에 먼저 박스의 봉인 번호들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4607번입니다. 4607 맞습니다. 네. 드디어 추첨공들의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이제부터 더 까다로운 테스트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총 45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의 변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둘레와 무게를 잽니다. 4.00. 4.00. 이렇게 5개 박스에 담긴 추첨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요. 수백억의 돈이 걸린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계측이 완료된 공은 다시 추첨기에 넣어 총 3회에 걸쳐 테스트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첨공 5개 세트 중 생방송에 사용될 공과 예비공을 골라야 합니다.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생방송에 사용할 매일 추첨기에 사용할 추첨 볼 세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꺼내주십시오. 공정성을 위해 입회한 경찰관분이 추첨공을 고릅니다. 네, 금일 메인 추첨기에 사용할 볼 세트는 5번 볼 세트입니다. 야, 이 정도면 당첨번호 조작은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추첨 볼들이 굉장히 바람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볼 번호, 예를 들어서 2번 볼을 뽑겠다 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에 맞아서 반동에 의해서 들어가게끔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정한 추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성경석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생방송.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복권기금의 42%는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장학사업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구입한 로또를 맞춰볼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되면은 다큐에서 얼마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첨 결과 확인하기. 아, 떨리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낙첨되었습니다. 총 18개의 숫자 중에 3게임 18개의 숫자 중에 4개 맞췄습니다. 역시 행운의 신은 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로또 1등은 아무나 선택받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인가 봅니다. 모두가 원하는 1등의 꿈. 하지만 그것은 때론 로또의 저주라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로또 1등의 비극적 소식을 접하기도 하죠. 과연 나에게 복권은 행운이 될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흔치 않은 행운이 불운의 씨앗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빚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동생을 살해한 형의 이야기인데요. 수년 전 형이 당첨된 로또 1등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재래시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형이 흉기로 동생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이 로또 1등이 당첨된 후 형제 간의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누수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현장 목격을 했지. 한 몇 달 동안 그쪽에 가더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5번이 나타났다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형이 말 함부로 했다고. 그냥 로또단에 당첨이 돼갖고 1등이 돼가지고 동생을 집에 가졌어. 2억인가 1억 4천을 하는데 우리 담보려고 한 4천만 빌려다가 또 썼네. 그동안 안 갚은 게 동생이 하나. 로또가 당첨되기 전에 우애가 깊었다는 형제. 만약 1등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매주 복권을 산다는 조유혁 씨. 3년 전처럼 또다시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액으로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2등에 당첨됐기 때문이죠. 또 자동으로 오셨나요? 2016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딱 번호를 보니까 이제 한 줄이 다 색깔이 들어오면은 이제 모든 줄이 당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처음에는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2등 당첨이라고 딱 그렇게 표시가 된 걸 보고 막 손이 떨리면서 이게 실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혁 씨는 당첨 금액의 일부를 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대학 후배들의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연구비로 활용됐는데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후배들한테 기부한다는 거. 그리고 후배들도 자기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많잖아요. 동아리에 그 혜택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혁 씨는 만약 복권에 또다시 당첨된다 하더라도 기부를 선택할 거라 말합니다. 뭔가 노력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뭔가 행운이 생겼을 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 그거는 되게 좋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유혁 씨에게 복권은 욕망이 아닌 행운이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꿈. 그 꿈 때문에 우린 복권을 사는 거겠죠. 여기 매일 꿈을 꾸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좁은 부엌과 아담한 방 한 칸이지만 언젠가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갈 꿈을 꾸는 긴 머리카락의 주인공. 옥탑방 주인인 바로 개그맨 서남영 씨입니다. 애들이 제가 이 옥탑방 살고 이대 옆 근처 살다 보니까 이제 별명을 애들이 지어준 게 이제 이래 라푼젤이라고. 그는 긴 머리와 독특한 유머로 개성 있는 개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서남용입니다. 그리고 개그맨 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일 했었죠. 그냥 뭐 이런 거의 뭐 아르바이트였죠. 뭐 이런 뭐 막노동도 해보고 뭐 카페 이런 데서도 일해보고 뭐 이제 계속 시험을 보고 도전하고 해서 이제 2003년도에 됐죠. 사물 개그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게 뭐 이런 거죠. 뭐 낙타가 먹이를 먹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안개 벗고 해야 되는 거야. 와, 정말 똑같은데요. 뭐 이런 거죠. 네, 아주 EBS 교육방송에 딱 맞는 네, 그런 개그를 네, 옛날에 했었죠. 네. 지난 17년간 수많은 개그를 개발했지만 그는 이 옥탑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끼고 아끼며 살았지만 새 보금자리를 얻기엔 너무 비싼 집값 때문이죠. 식사는 대부분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래되면은 이게 줄어듭니다. 네. 유통기간이 언제예요? 2014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014년이네요 이게. 남용 씨는 뭐든 잘 버리지 못한다는데요. 우리가 2002년도에 올림픽 있었고 월드컵. 월드컵 있었고 2006년도에 월드컵 있었고 예, 월드컵 끝난 그 다음 해에는요. 그 다음 해네요. 이제 2007년 13년 전 라면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비벼드리겠습니다. 남용 씨에겐 라면만큼이나 오래된 또 다른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복권입니다. 이제 못 바꿨던 당첨됐지만 못 바꿨던 이제 로또가 아직도 이제 기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좀 버리기 아쉬워가지고 색이 좀 많이 반했는데 지금이 912회잖아요. 527회 때 제가 4등 5만 원 여기 적혀 있죠. 그 당시 적어놨던. 아까운 복권. 사실 복권을 살 때 길몽까지 꿨다는데요. 큰 잉어가 흰색 잉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속에 있는 걸 딱 잡아서 제가 딱 안았는데 그때 잠을 깼어야 되는데 이제 눈을 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렇게 딱 놔줬거든요. 딱 놔주니까 이제 와서 뭐 뻐끔뻐끔 하고 쳐다보니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 그리고 깨고 나서 이거 좀 좋은 꿈인 것 같다. 그래서 태어나서 로또를 처음 사봤거든요. 원래 복권 자체를 안 사는데 그때 4등이 7만 원인가 8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뒤로 뭐 거의 매주 사게 됐죠. 남용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긴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어딜 가는 걸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 집에 이사 오고 처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해보네.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합니다. 매주 있는 개그 연습 시간입니다. 같은 코너에 출연하는 후배들인데요. 대학로 공연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동료들이죠. 딱 해서 남영 씨가 오늘 후배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이 왜 이렇게 안 들어? 이걸로 뭐야? 짜잔! 복권입니다. 사실 자기 운이니까 이거 그것만 없으면 돼. 내가 그때 저걸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뭐 아쉬움 같은 거 있잖아. 남이 잘 된 거야. 난 질투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잘 되면 누가 된 사람이 그냥 뭐 밥이나 함께 사면 돼. 그럼 돼. 정확하게 밥만? 당장 당첨된 것도 아닌데 벌써들 1등부터 상상합니다. 4명 중에 1명 돼요? 된 사람 됐다고 안 얘기해. 되면 얼마 주기 낼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중에 한 명이 안 되면 선생님이 고기 사줘요. 좋다. 고기요? 내가 로또까지 주고 고기까지 줘야 돼? 우리가 희망 고문했으니까 이 희망 내가 왜 안 사는 줄 알아? 이 희망 고문이야 이거. 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1등이 돼. 너무 좋잖아. 근데 이거를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그 유부남들 있잖아. 거의 한 80%가 안 한다. 그래. 거의 80%가 안 한다. 근데 주위에 왜 모르게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갑자기 생긴 돈이잖아. 이것 때문에 부모 형제든 주위에 친구든 이런 지인들이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이 로또 되면은 소고기 사 소고기. 개그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진짜. 개그 편하게 진짜. 아니 이제 돈 걱정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하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지. 이걸로 인해 기대를 가져. 기대가. 이걸로 인해 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그 프로그램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겐 지금 안정된 삶이 꿈입니다. 행사나 뭐 이런 외부적인 일거리들이 또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행사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은 진짜 뭐 매주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보면은 힘들죠. 복권을 사는 구매 연령층은 경제적 주체가 되는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평범한 중산층들에게 복권은 불안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 같은 존재입니다. 남용 씨는 오늘 퇴근길에 복권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지난밤 좋은 꿈을 꾼 걸까요? 요거 보고 맞추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한 지난주 복권도 맞춰봅니다. 11. 뭐예요? 저번 주에 샀는데 이게 우연히 또 5,000원에 또 당첨이 돼가지고 그걸 바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무려 45분의 1 확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당첨된 복권을 보고 계십니다. 기분은 좀 어때요? 그냥 이 맞춰봤을 때 그 운이죠. 내가 조금 아직까지 운이 좋구나. 아직 운이 있는 놈이구나. 바로 이것이 5,000원의 소소한 행복인가요? 그는 오늘 또 꿈을 꿔봅니다. 주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복권 명당을 찾아온 사람들인데요. 이 판매점의 주인인 이상문 씨는 로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또 하는 데는 한 지금 18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는 그 묵수를 했어요.
건축을. IMF 터지면서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냥 그때 손 띈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손가락까지 잃은 이상문 씨. 절망에 빠진 그를 구한 건 이 작은 복권 판매점입니다. 자격 요건은 우선 당장은 그 장애인, 그다음에 그 영세민, 그다음에 이제 그 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한가운종 부모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 장이라도 더 파니까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돼요. 그는 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자식들을 모두 키워냈습니다. 그 역시도 복권 당첨에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씩은 삽니다. 간혹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번호 있으면 그분은 괜찮다 싶으면 찍고 그래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뿐이라는 이상문 씨. 만약 복권 1등이 당첨되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한테 로또란 참 꿈 같은 로또죠. 1등이 되면 우선 그 조용 한적한 곳에 그 땅을 좀 사가지고 그 단독 주택을 좀 지어서 노후에 좀 편히 지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권 1등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꿈은 모두 평범합니다. 걱정 없이 누구나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죠. 모두가 향해 가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길.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희망이 바로 복권이 아닐까요? 정선의 카지노 도박장 근처에서 만났던 최주호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할아버지는 허름한 농가주택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 본인만 이곳 정선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장로라고 이 구멍들고 다 이런 데로 빼냈다고. 네네. 새끼를 이거 먹어. 수술 치료 후 요양차 공기 좋은 정선에 오게 됐다는 할아버지. 건강에 살아야.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매일 운동하고 매일 집에서 이렇게 놀고 보니까 심심하잖아. 이 카지노를 들랑들랑 이제 했어. 처음에는 뭐 조금씩 했지. 조금씩 하루에 뭐 50도 잃고 100도 잃고 그렇게 해서 꽤 잃었어. 잃다 보니까 이제 또 본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집 두 채 있는 것도 팔아. 그래서 여기 와서 액면 그대로 한 10억 이상을 날렸지. 응? 그럼 아프시기 전에 젊으셨을 때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했지. 중소기업을 돈을 진짜 버는 것이 아니라 갈기로 마다로 담았어. 응? 두번 다녔다. 물류업으로 크게 돈을 벌었지만 할아버진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집에 들어와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벽에 이런 숫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글자도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이기는 법을 연구를 한다. 그래서 항상 벽만 쳐다보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해. 저게 지금 카지노에서 이기는 법을 연구하신 결과물들인가요? 그런 것도 많지. 실패를 만회하려다 더 깊은 도박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신 다음에 그럼 복권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권은 내가 서울 사업할 때부터 했지. 오. 로또 이거. 로또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일주일에 2만 원, 3만 원 사. 2만 원, 3만 원 정도 하세요? 토요일 매주 사. 그러면 선생님한테 복권이랑 카지노는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비슷하지, 도박이지. 증권도 도박이고 경마도 도박이고 경륜도 도박이고 전부 도박이야. 그거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전부 거짓되는 거야. 쪽박 차는 거야. 그렇게 잘 알고 계시지만 정작 본인은 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박 꿈을 꾸게 되더라고. 그것이 중독돼가는 과정이야. 그렇게 무서운 것이야. 혹시 이 중에서도 사행성 도박이나 뭐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큰일 나네. 큰일 나. 할아버지의 강한 당부 뒤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았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복권이 성행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많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일상의 순수한 약간의 재미? 복권이 됐을 때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내 삶에 이런 게 조금 더 생겼네 라는 정도의 의미의 복권이 정착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은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권은 어떤 의미인가요?